허책방. 안녕하세요. 허책방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요네스베의 킹덤입니다. 우선 작가 요네스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노르웨이 출신의 범죄소설 작가입니다. 다방면의 전문가적인 지식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범죄 심리 묘사가 탁월합니다. 예를 들어 TV에서 유명한 프로파일러들이 연쇄 살인범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요네스베의 책에서 언급한 내용과 똑같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네스베는 형사 해리 홀렛 시리즈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스탠드얼론, 즉 단독 소설인 아들, 헤드헌터, 그리고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을 기념해서 쓴 맥베스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요네스베의 대부분의 작품들은 7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소 부담스럽긴 하지만 일단 한번 도전해 보시면 그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 킹덤이 스탠드얼론이니까 킹덤으로 일단 시작하시고 그 후 형사 해리 홀렛 시리즈가 궁금하시면 시리즈 첫 권인 박쥐부터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형사 해리 홀렛 시리즈는 출간 순서대로 읽으실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각 권마다 다른 범죄를 다루고 있지만 등장인물들의 관계나 상황이 연속선상에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형사 해리 홀렛 시리즈 순서는 영상 말미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킹덤을 살펴보겠습니다. 킹덤은 두 형제인 로이와 칼 이야기입니다. 작중화자는 형 로이입니다. 이야기는 시간 순서대로 나열되지 않고 과거와 현재가 교차됩니다. 로이가 회상하는 과거는 현재의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야기의 흐름이나 등장인물들의 갈등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우리가 범죄 소설을 읽을 때는 누가 범인인지, 다음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질지 추측해 보면서 읽게 되는데요. 요네스베는 킹덤에서 다소 친절하게 느껴질 정도로 단서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우선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나 범행 방법 등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이가 일하는 정비소를 비롯해 부달호수, 예이테스빙엔, 후켄 등 지형적 요소들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은폐되기에 최적의 장소들입니다. 그리고 숲속의 새들도 자주 언급되는데요. 인물들의 성격을 묘사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도래했음을 암시하는 요소들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서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추측만 할 뿐이지 예상치 못한 반전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 책에서 킹덤은 두 형제의 집 또는 오프가르 집안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집은 농가인데요. 발 아래 구름이 깔릴 정도로 높은 절벽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에 도달하려면 예이테스 빙엔의 굽이길을 굽이굽이 계속 올라가야 합니다. 이곳이 이야기의 주 배경입니다. 이야기는 동생 칼이 15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로이는 칼이 돌아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거의 20년 전에 개가 죽던 날을 회상합니다. 아버지가 아끼는 사냥개가 칼의 총에 맞습니다. 부상이 심해 기적적으로 살아남더라도 눈먼 사냥개로 살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칼은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로이는 죽이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냥용 나이프로 개를 베어 죽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누가 개를 베었는지 물었을 때 로이는 칼이 했다고 거짓말합니다. 이때 아버지는 슬프지만 화를 내기보다는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그것이 옳은 결정이었는지 고민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너희는 도망칠 수도 있었는데 어려운 결정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개가 살아서 계속 고통을 받게 할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개의 목숨을 끊을 것인지 그런 결정을 앞두고 외면하지 않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해 라고 말하면서 두 아들이 단호한 결단을 내렸다며 흐뭇해합니다. 그러면서 로이에게 믿을 건 가족뿐이라며 가족의 연대를 강조합니다. 개가 죽었던 날의 상황과 아버지의 이 말은 로이의 마음에 깊이 각인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모님의 차가 예이테스 빙엔의 후켄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부모님의 추락사 이후에 로이와 칼만 남게 됩니다. 공부를 잘했던 칼은 미국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 집을 떠나고 로이는 농가에 남아 주유소와 정비소를 운영하며 지냅니다. 15년이 지난 후 칼은 아내 셰넌과 함께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조그마한 산악 마을에 호텔을 짓겠다고 선언합니다. 로이는 칼이 떠나 있는 동안 칼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칼이 돌아온 이후 그냥 칼을 그리워하는 편이 더 나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의 삶이 점점 위태로워집니다. 로이에게는 감추려고 애써온 오프가르 집안의 수치스러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일이 드러난다면 탈출구는 오직 죽음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수치스러운 비밀입니다. 그런데 칼이 돌아온 이후 뭔가를 알고 뭔가를 보고 갑자기 모든 것을 이해한 듯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칼의 등장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과거의 의혹들이 소환된 듯 합니다. 로이는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는데 칼은 호텔 프로젝트로 온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킵니다. 로이는 칼의 사건들을 뒤처리하고 가족의 수치를 은폐하느라 애를 쓰는데요. 그 과정에서 모든 정의와 도덕의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에게는 가족이 옳고 그름보다 먼저였습니다.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베일에 가려졌던 과거의 진실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데 저는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어느 선에서 악행이 멈춰질 줄 알았는데 파국으로 치닫을 정도로 계속되어 충격이 컸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고 도덕적 가치가 우선시되길 바랬던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불편해 이야기 끝에 저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어 위안을 삼았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이야기로 결말을 이어가실지 궁금합니다. 한번 손에 잡으면 놓기 힘든 책 킹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